트럼프 밑에서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했던 이 존 볼턴이 CSIS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이 포럼에서 김정은은 핵 포기 전략적 결정을 내림받고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할 경우 새로운 AQ-칸이나 운반 가능한 핵무기의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Q-칸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파키스탄의 핵물리학자로 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자, 그리고 운반 가능한 핵무기의 아마존 월마트다. 그러니까 새로운 ICBM이나 미사일을 전 세계에 팔아먹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거죠. 자, 볼턴이 사임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강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미국에 좀 의논을 해보니까 미국이 지금 탄핵에 대한 혼란이 상상보다 좀 심하다는 거고요. 트럼프가 거기에 온통 신경이 팔려 있어서 볼턴이 CSIS 이 포럼에서 트럼프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했죠. 트럼프가 침묵, 적극적으로 옛날 같으면 트윗 등으로 비판을 했을 건데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이 탄핵 논란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전으로 될 것인지 유탄이 누구에게 튈 것인지는 지금 아직 예측이 불허한 정도고 검주말이 지나면 이 확산될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최대 피해자가 바이든이 됐는데 바이든은 이제 좀 대선 구도에서 멀어질 거라고 보고 워런이 그야말로 1위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서 민주당 후보 굴러갈 건데 여러 가지 워런을 싫어하는 월가 등 저항 세력들이 지금 난무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도박사들이 확률이 거의 한 50%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유리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의도하지 않게 바이든 대신에 워런이라는 사람을 맞이하면서 본인한테도 불똥이 튀어서 지금 탄핵 이런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 볼턴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제기했던 성폐기 후 보상 방안, 리비아 방안을 이 가다피가 핵이 없어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깨끗한 결정을 내렸는데 트럼프는 이런 리비아 모델이 볼턴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망신을 줬지요. 자, 트럼프가 단거리 미사일에 괜찮다고 말을 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 더욱 정교해진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 정교해지는 것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을 워게임 수준으로 이 평가절하하고 중단한 것은 자, 이거 언젠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는 질문에 북한 정권 교체를 고려해야 된다. 군사 행동을 상상하기도 힘들지만은 그것도 옵션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등에 겨냥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보면 북한 경제가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식량 사는 데는 경제가 어렵다면서 식량 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요.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트럼프의 취약성을 악용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니까 문도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치 제도보다는 트럼프 개인이 핵심이라고 보고 비핵화 진전에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한테 뭔가 그냥 인정을 받으려고 설득을 하려고만 하고 있다 말을 하며, 트럼프가 탄핵 국면을 맞아서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합의를 맺는 부분에 대해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유연성을 발휘할 걸로 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어려워졌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꼼짝 못하게 됐다.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잘 나가면 북한의 가치가 별로 없고, 김정은이 내년 봄까지 기다리는 거는 그때쯤 되면 트럼프가 상당히 대선이 쉽지 않을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이 트럼프하고 쇼를 해서 얻어낼 거를 다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과 성급하게 회담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협상 중단이 인기를 끌 거라고 보면 그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화는 문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에 호소하는 주제지만 한국 국민의 여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북한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이렇게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자주 하는 데 대해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이렇게 통과시켰는데요. 투표를 해서 재석 180명 중에 168명 찬성, 반대 넷 기권 8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현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때문에 이 정부 입장과 국회 결의안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 편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서고, 국방부의 정경두는 특히 뭐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도 미사일을 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우스갯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걸 옹호하는데 원안 그대로 이 안이 통과됐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문 정권이 조국 문제에 눈이 팔려가 이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전력을 기하지 못하고 방치해버리니까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라도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동참하는 쪽으로 다수가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요, 짧은 동영상 트윗을 갖다가 해서 사상 최악의 계략이라고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CIA 요원으로 추정되는 내부 고발자를 거론하면서 그를 직접 만나고 싶다, 만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현재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요원을 마치 행정부에다가 대통령이 색출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나 그 측근들이요, 이렇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집중을 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위기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라는 겁니다. 트럼프 탄핵에 대한 찬성이 55%까지 올라갔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찬성이 87, 공화당 지지자들은 반대가 77인데요. 자, 민주당이 탄핵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트럼프를 매우 헷갈리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탄핵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근데 이 사태에서 뭔가 새로운 폭로가 터졌을 때는 지금 트럼프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탄핵 이야기할 때 이걸로는 안 된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어느 날 제대로 된 게 한 방 터지면 트럼프가 맛이 가버릴 수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노벨상 욕심을 잔뜩 내고 있어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 충동적으로 미군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자, 트럼프는 이 미군, 주한미군을 돈이 많이 드는 헛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북한과의 업적을 보여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상을 받기 위해 그야말로 북한에 대폭 양보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나타날까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드게이트 사건 때 이 키신저가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닉슨 밑에서요. 자, 그래서 최근에 폼페이오가 키신저를 만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두 사람이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 사진이 밖으로 공개됐어요. 둘 다 실세 국무장관이라는 부분은 비슷하고, 자, 키신저는 탄핵 조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닉슨한테 덮어세우고 자기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키신저를 만나러 간 것은 자기도 이런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미국 전문가들을 좀 설득했어요. 빅딜보다 3단계로 잠정적으로 합의해 가자. 그래서 1단계는 영변을 폐쇄하고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등을 이렇게 하고, 2단계로는 영변의 시설을 신고하고, 그리고 제재 완화 및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해주고, 3단계로는 전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해주자는 겁니다. 근데 3단계까지 보면 동결까지만 있지 폐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계적인 비핵화, 잠정적인 합의, 단계적 잠정 합의,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북한의 지금 핵 보유를 인정하고 일정하게 숫자만 제한하고 장거리 미사일만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위험한 지금 일이고요. 트럼프가 입장이 어려워질수록 김정은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한 3, 4월쯤에 할라 했는데 지금 당겨졌네? 그러면서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의 여론이나 또 트럼프의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유심히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한국에는 신경도 쓰기 싫다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이렇게 빨리 안 끌어당기면 아마 김정은은 재래식 도발을 통해 가지고 긴장 위기를 조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